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김영자의 유진투자증권 WM 센터 이사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점검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제 좀 보자면은 이제 좀 코스피가 단기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코스피에서 선물 시장 쪽 외국인이 약간 하방을 닫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좀 환율 측면에서 이번 주 좀 불안한 그런 흐름 보일 것 같네요. 네, 지난주 시장은 사실 조정이었다. 5주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가 한 1.3%,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1.2% 하락했고, 글로벌하게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2%대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라든지 아시아는 평균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지금 미국 신용등급 하락 영향으로 있었고, 여기에 향후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32원대 정도 하락해서 지금 1,360원대를 기록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또다시 상승해서 지금 4.5%대 초반인데 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는 배럴당 61.5달러로 주간 단위로는 좀 하락했지만 거의 60달러 초반대에서 그냥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아무래도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달러와 약세,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났는데 증시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 감세안이 또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련 업종의 어떤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주 후반부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와 관련 언급을 했는데 스마트폰과 유럽 연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또다시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3,180억 순매도였고 코스닥은 이제 233억 순매도로 이제 3주 연속 순매도 나왔지만 절대 매도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신규로 이제 호성중공업을 한 2,790억 정도 매수를 해서 조금 새로웠다고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 1,500억 순매수, 두산 NLBT 1,100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또 삼성전자 또 다시 순매도 전환했는데 4,300억 원대 순매도로 1등을 했고요. 현대차 1,900억, 한미반도체 1,100억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파마리서치, 동성화인텍, 로보티즈를 순매수 1, 2, 3위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77억 원, 그리고 크레시스, 펜트론 순으로 순매도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원자력, 건설, 전기, 가스, 엔터, 증권주가 좀 강세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 업종이 좀 약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이제 감세한 덕분에 약간의 좀 피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쪽 지난주에 이 투자자분들은 참 마음 많이 좀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을지 한번 챙겨봐야겠죠. 네. 가장 좀 눈길이 가는 게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9일 목요일 오전 6시더라고요. 저희 딱 이제 방송이 시작할 때쯤인데 여기서 또 너무 잘 나와도 문제가 되고 못 나와도 문제가 되고 약간 삼성전자랑 항상 좀 이런 주가 흐름이 비슷한 그런 실적 발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도 미국 증시도 기술주가 치고 나가는 국면이 아니라 어떤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일단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가이던스를 더 높게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은 사실 뚜렷한 방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주요 이벤트마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주요 이벤트가 오늘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증시 휴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다음 28일에 FMC 회의록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한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일에 미국 4월 PCE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한 0.1%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관세 관련 어떤 안도감에 다시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랑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환율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금통위의 금리랑 관련해서 관련 업종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금리랑 관련해서는 건설, 유통, 환율 관련해서는 뭐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 뭐 항공, 여행 업종에 대한 관심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 주도 업종인 원자력이라든지 방산, 건설, 증권, 유틸리 업종에서 큰 변화 없다면 낙폭주가 여기서 또 까다시 반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 기존의 주도 업종을 보유 전략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진입은 눌림목에서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현대루틴 관련해서 뭐 계약 지연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 주를 좀 신규 매수 시점으로 찾는 구간으로 좀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금리도 상당하게 좀 우리 섹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원래는 이렇게 막 매크로 이슈들이 막 개별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좀 많이 출렁이고 있는 좀 매크로인 것 같은데 또 환율도 상당히 많은 등락폭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제가 봤는데 1,368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해서 뭐 수출주, 뭐 수입주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중요한 것은 뭐 전체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주들의 어떤 실적 추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평균 환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어떤 환율의 뭐 하락이 좀 더 예상된다고 한다면 어떤 원화 강세가 예상됐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좀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한미 한일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무역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원화 절상을 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원화 강세를 기대하고 좀 더 배팅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 선언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강세에 도움을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떤 침체가 되면서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것이 이제 달러와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제 향후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됐던 점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약한 달러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연말로 갈수록 환율은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 업종은 사실 뭐 원화 강세 수혜 피해가 전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전체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자본 이익을 노리는 관계로 순매 수세로 전환하고 시장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상당히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뭐 아시다시피 달러로 비용을 지불 많이 하는 항공 업종이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원화 강세가 된다면 해외여행 수요도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 플러스 여행 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식료 업종, 유틸리티 업종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수입 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수 업종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해 업종은 자동차, 뭐 반도체, 화장품, 전력기기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서 바닥권에 있는 주가는 이들 관련 주가에서 바닥권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좀 꼽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이 좀 나와 있는데 원달러 환율 100원 정도 하락할 경우 6천억 이상의 세전 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객 단가 상승으로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비용 하락으로 1,000억 원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5조 1,000억 원의 외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순부채가 있기 때문에 외화 환산 평가익도 한 3,500억대 이상 발생할 수 있다. 결국 100원 한 유로씩 토탈 6천억 원 이상의 이익 증가인데 이는 뭐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최소 2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영향권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환율 수준이 꾸준히 유지된다. 1,300원대 중반 환율이 유지한다면 대한항공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우리 증시가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도 유독 좀 약간 현재 힘을 네.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선이에요. 아직도 100 밑에서 좀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면 또 다시 원화 강세 그간 수혜주들이 좀 약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드는데 사실은 이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이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죠. 특히나 이 전기가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네요. 네. 전기가스 업종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가스 업종은 한번 추세가 결정되면 그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 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세가 한번 꺾이자 거의 뭐 10,000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추세를 중요시하는 건데 일단 올해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이 무려 지수상으로 이제 43.2%를 상승해서 8% 상승 코스피를 크게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시장 내부적으로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업종의 상승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60달러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향후에 이제 원화 강세 기조까지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점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 1분기 실적에서도 전년 대비 실적 개선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기가스 업종 내 종목들이 장기간 하락한 관계로 지금은 밸류에이션 수준상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런 점이 주가에는 꾸준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 공백이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사실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뭐 미 연준이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는 매력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이 저금리 구간에 이 배당 매력도 상당히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전기가스 업종 종목은 대세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만큼 실적 전망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의 흐름을 고려해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뭐 그간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무겁고 잘 안 움직이고 횡보해가지고 참 네. 많은 투자자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제야 가주니까 좀 뭔가 마음이 속 시원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직은 좀 움직이지 못한 근데 앞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유망주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잖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지난주와 비슷하게 양시장 지수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코스닥이 이제 아직 추세를 상승 전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꾸준하게 상승 전환 시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었고 일단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물산, 기업은행, 삼성 SDS가 신규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확인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케어젠 파크시스템즈가 추세 상승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된 종목은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일단 하락 전환했고요.
또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있던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추세 하락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에서는 지난주에는 은행, 원전 관련주의 어떤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가 좀 상당히 좋았고요. 바이오 2차 전지는 아직도 약세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향후에 좀 유망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참고를 해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호텔신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 10월에 이제 추세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4월 지난달에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4월 이후에 기간이 지금 550억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반대로 이제 140억 원 순매도를 해서 사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만 지금 면세점 경쟁이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여기 또 외국인 방한객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주가에 꾸준하게 작용 중이긴 하는데 실제로 방문객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게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는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도 기술적으로 작년 4월 추세 하락 전환 이후에 주가 거의 1년 동안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지금 올해 4월에 좀 추세가 다시 올해 5월에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된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580억 순매수했지만 기간은 20억 순매도로 외국인이 추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9% 증가 2,6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20% 가까이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향후에도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 사업에서 견조한 이익 성장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1.4배인데요. 최근 2개년 평균이 한 16배였던 점에서 부담 없는 수준으로 눌림목에서 관심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